지난달 31일 민간 항공우주기업으로 처음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우주 개발 패러다임을 바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층 더 향상된 한국군의 위력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며 군사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전략화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면서 남북 간 모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사실 이미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수차례 어겨왔습니다.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올해 5월 지피 총격 도발 등 한국은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전통문을 보내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침묵한 채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2020년에는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하나도 안 돌아가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북 전단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자랑하고 있으니 더 분통이 터졌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이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6위에 위치하는 등 북한과 군사력 격차가 커져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다시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무력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플라이트 나우는 현지 시각 11일 다가오는 7월 발사를 앞둔 스페이스X 로켓에 한국군의 통신위성이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위성의 이름은 아나시스 2호로 오로지 한국을 위해 제작됐으며 넓은 지역에서 보안 통신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군 위성 통신 체계가 탑재되는데요. 우리 군은 수건 사업이었던 군 통신 위성을 얻어 더욱 효과적인 지휘 통신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아나시스 1호는 6회 공군 합동 지휘 통제용 군 통신 체계로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이용해 2007년 전력화됐었습니다. 기존 아나시스는 정보를 암호화해 도청을 막고 초당 5,000회 이상 주파수를 바꿔 적의 전파 방해를 뚫고 음성, 문자, 영상 정보 등을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나시스2를 개발했습니다. 아나시스2는 정보 처리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고 전파 방해 대응 기능을 강화해 통신 가능 거리도 늘어나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도 지휘 통제 통신이 지장 없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군은 군 전용 통신위성 도입으로 북한의 EMP-탄 등을 통한 전파 방해로부터 지휘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사시 북한 지역 내 작전 수행을 할 경우 미군으로부터 미국 군사위성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했던 종전과 달리 한국군 독자 작전 수행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3년까지 5개의 군사위성을 띄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같은 정찰 자산도 확보하고 탄도탄 요격용 철매2의 성능 개량,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미사일 등도 조기 전력화할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실현되면 북한은 꼼짝없이 한국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고 감시를 받던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한국의 대공 미사일과 요격용 미사일로 방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에서 가질 수 없는 첨단 무기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뿐만 아니라 국산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도 곧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한국형 경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고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신의 방패가 될 한국형 이지스함 KDDX 전력화로 북한이 감히 덤빌 수 없는 해군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하늘을 빈틈없이 지켜줄 한국형 전투기 KF-X와 미래 육군 항공 전력으로 평가받는 소형 무장 헬기,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한 정찰을 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까지 개발하며 점점 더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첨단 무기와 정찰 자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 도발과 적화 통일 야욕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일본은 홍콩의 일국 양제에 대한 성명 발표를 주도하기를 원한다. 최근 아베 총리가 중국에 대놓고 한 발언인데요.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2주간 격리를 각오하더라도 미국에 가겠다 라 발언하며 미국을 상대로는 안쓰러울 정도의 조공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극단적인 외교 대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국가도 자극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고도의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외교 전략 덕분에 드디어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죠.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엉망이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8조 6천억 위안 하나로 8,200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혔는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중국이 8,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재정 적자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 일본이 238%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미국 107%, 유럽 84%, 영국 80%, 인도 70%에 비해 중국은 5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보다 더 낮은 37% 미만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큰 부담 없이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해서 올해에만 8조 위안, 우리 돈으로 1,35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인데 중국의 이전 사업들과는 다른 수준의 시장 개방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싱 대사는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인력뿐만 아니라 상품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절대 다수의 상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하이난에 와서 사업을 영위하기 바란다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천명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은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2035년까지 인력과 자금 그리고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이난을 방문한 관광객의 면세 쇼핑 한도를 10만 위안, 약 1,7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무관세 지역으로 명품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홍콩의 관광 산업에 상당히 위협적인 계획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 기업이 하이난에 회사를 차릴 경우 법인세를 무려 15%나 감면해주기 때문에 17%로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통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던 싱가포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이 애초에 홍콩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중국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이 8,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중국판 뉴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대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제안은 일방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퍼주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는 기회라는 것이죠. 중국이 중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유독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경제동행연구재단 FOET를 설립해 미국과 국제 공공정책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자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의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 여기에 엔트로피, 종말 등의 책을 쓴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최근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야 한다 라며 현재 기후온난화 문제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인프라,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 분야에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이 세계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일본은 최근 한국을 향해 매일같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말아라. 일본의 방역에는 강제력이 없다. 민도, 즉 국민의 수준이 다르다. 라는 도를 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한 현실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S&P가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는 것이고, 반면 한국에는 일본보다 무려 3단계나 높은 국가 신용등급 AA+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